제가 마지막으로 업데이트했던 포트폴리오고요. 2021년이에요. 네, 중요한 건 없고, 전에 어제 보여드렸던 거죠. 저는 좀 프로덕트 디자인 아닌 부분이 많아요. 요 회사 같은 경우에는 초기 딱 창업할 때 원래 회사가 회사명 고이드가 아니었어요. 뭐 데일리 금융그룹, 뭐 옐로우 금융그룹 그런 회사였는데 처음으로 이제 금융 서비스, 금융 뭐 IT 서비스를 하고 싶어갖고 고이드라는 사명으로 바꿨고 그다음에 카드도 만들었고 막 그래서 오만 잡다한 것들을 다 했어요. 그래서 뭐 그런 것들, 요 부분도 제가 준비를 했었고, 그래서 뭐 이런 것들 했던 것들을 다 담았었습니다. 네, 좀 많이 깨졌는데 그 다음에 요거는 그 다음에 라켓 컴퍼니즈, 라켓 론즈에서 했던 건데 여기서도 조금 디자인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부분들이 조금씩 다 있어요. 네. 네, 요거는 그래도 포트폴리오 제가 어느 정도 경력이 쌓인 다음에 만든 포트폴리오라서 주로 뭐 그런 일들 위주로 꾸미긴 했는데, 네. 5년 전 포트폴리오예요. 네. 그런 식으로 네. 내가 할 수 있는 것들 좀 다양하게 넣어주시면 더 좋고요. 네, 그렇습니다. 네, 생각보다 UI 비중이 크긴 하네요. 네. 네, 너무 UI에만 너무 집착해서 하시기보다는 UI 위주로 UX UI가 반드시 보여줘야 되는 건 맞는 역량이고요. 그다음 뭐 그렇지만은 UX UI 외적으로도 뭔가 내가 갖고 있는 디자인 역량들 아니면 다른 스킬들 또 같이 보여주시는 게 그래야지 좀 더 같이 일하고 싶은 디자이너 같은 느낌이 더 많이 들겠죠. 네,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너무 프로덕트 디자이너는 뭐 이런 일을 하는 사람이니까 이런 일만 해, 뭐 이런 것들만 보여줘야지 라는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내가 갖고 있는 강점들을, 다양한 분야의 강점들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저는 포트폴리오를 작업하면서 서베이랑 인터뷰 했던 적도 있는데요. 대부분은 아니었어요. 대부분은 그냥 제가 원래 진행하던 프로젝트에서 했던 것들을 그냥 넣었던 거고요. 네, 포트폴리오를 위해서 했던 거라기보다는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뭐 논문 같은 거 쓸 때는 특히 많이 했었고, 그 다음에 뭐 회사에서는 사실 다 제가 한 건 아니죠. 네, 뭐 같이 했던 것들도 있었고요. 그리고 리서치에 관련된 내용들은 많이 있으면 좋아요. 네. 그리고 디자이너들 사이에서는, 디자인 경력이 있는 사람들 사이에서는 UI 디자인의 영향을 그렇게 높게 쳐주진 않아요. 저는 뭐 제일 떠오르는 게 요거네요. 요거 잘 넣었던 거, 이 부분. 아, 네네. 네, 리서치는 우리가 다음 시간에 할 건데요. 우리 앞으로 우리 세 개의 프로젝트, 네, 그러니까 강의 때 하는 거랑 그다음에 이제 기본 프로젝트, 심화 프로젝트에서 최소 2번 이상 할 거예요. 그 리서치가 주가 되는 프로젝트를 할 거니까. 근데 지금까지 혹시 경험이 없다고 하셔도 큰 문제가 되지 않고요. 간략하게 한번 소개해 드릴까요, 지금? 시간이 좀 여유가 있으니까. 잠깐만요. 찾을 수 있을런가? 근데 서베이는 툴이 사실 크게 중요하지 않아요. 네, 구글 폼이나 뭐 네이버 뭐 상관없어요.
사실 뭐 그런 거 하셔도 돼요. 서베이에서 더 중요한 거는 어떤 질문을 하고 어떤 답을 얻었냐. 이게 더 중요합니다. 그래서 저 예전에 아 그거 자료가 없을 것 같은데 그 제가 예전에 뭐 인사 HR 서비스 뭐를 했던 적이 있었는데 자료가 있나? 잠시만요. 네, 자료 일단 건너뛰고 뭐 좀 뭔가 그 HR 서비스를 하려고 해서 저기 인사 담당자들을 그 인터뷰를 했던 적이 있었어요. 한 분은 저보다 12살 많으신 뭐 대기업 인사 부장 출신의 스타트업 뭐 C레벨 하시는 분이었고요. 한 분은 제 나이 또래의 뭐 제 나이 저랑 동갑인 이제 여자분의 뭐 HR 매니저 전 직장 동료였는데 뭐 두 분을 매니저 했었는데 중요한 거는 그냥 툴이 중요하지 않아요. 네. 툴보다 우리가 무엇을 얻는지가 사실 무엇을 알게 되느냐 이게 더 중요한 부분이고요. 서베이 어떻게 하세요? 물어보면은 어차피 그냥 구글 폼 쓴다는 거 구글 폼이 제일 편해 라고 하시더라고요. 네. 그래서 그건 전혀 상관없는데 맞아요, 맞아요. 네. 질문 하나에 데이터 인사이트가 달라진 게 많죠, 맞죠? 요게 결국에는 내가 얼마나 수준 높은 질문을 하느냐, 내가 얼마나 수준 높은 질문으로 구성을 하느냐, 이런 것들이 사실 결정되는 거라서 좀 그냥 문득 든 생각인데 면접 같은 거 보실 때 늘 이제 보시잖아요. 우선은 나 이제 서류 통과해서 면접 보러 가면은 꼭 그 면접관이 질문을 하라고 할 때가 있어요. 네, 그때 수준 높은 질문을 하시는 게 그래서 중요합니다. 네. 그 사람은 이제 대답을 할 때보다 질문을 할 때 그 사람의 수준이 더 많이 드러나거든요. 네. 그래서 그거 한번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. 찾았어요. 저희 지난 기수에서 진행했던 것들 좀 몇 가지 잠깐 간단하게 보여드리고 네. 여기 하나는 요거고요. 네. 질문 너무 좋아요. 연락처 앱이 가지고 있는 본질적인 가치는 무엇인가? 근데 분류의 어려움, 연락처 중복의 문제, 누구인지 생각 안 나, 검색의 어려움, 뭐 이런 게 있대요. 연락처 분류 어렵대요. 도대체 분류가 왜 어렵지? 이게 왜 문제이지? 라고서는 하고서는 인터뷰를 물어봤는데, 네. 네, 개인과의 업무와 개인의 분리. 여기가 가장 포커스를 맞췄던 부분이었고요. 네. 여기에서 왜 그러냐라고 했을 때, 네. 근데 좀 정리를 잘하진 못했네요. 네. 아쉬운 점이 있는데 저에게 인상적이었던 부분은 요거였어요. 여기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이 뭐 작성하다 말았네. 네. 죄송해요. 네, 요 프로젝트에서 좀 중요했던 부분은 그거였었어요. 그러니까 이 프로젝트에서 중요했던 부분이 분류의 어려움. 그러니까 내 연락처, 내가 저장되어 있는 핸드폰에 들어있는 연락처를 업무용이랑 개인용이랑 구분하고 싶대요. 네, 이게 왜 문제냐고 물어봤더니 네, 그 업무용 연락처가 중요한 사람들이 있어요. 막 대표님, 뭐 자영업 하시는 분들 그런 부분한테는 이 연락처 하나하나가 너무 소중해요. 근데 개인 연락처랑 구분이 안 돼 버리면은 이런 분들한테 실수를 하게 된다는 거예요. 왜 실수하면 왜 문제지? 라고 하니까는 그 사람들한테는 이 연락처 하나하나가 이 비즈니스적으로 알게 된 사람 하나하나가 자기한테 되게 중요한 자산인 거예요. 그래서 요거를 훼손되지 않고 잘 지키고 싶어 하는 니즈가 있다. 라는 것을 발견을 했고, 그 다음에 그것에 관련해 갖고서는 이제 뭐 그 업무에 적합한 환경에 맞춰 갖고서는 뭐 이어질 수 있는 그런 앱을 디자인했던 게 기본 프로젝트였었고요. 여기는 사실은 다 프로토타입이 들어갔던 곳인데 PDF로 가지고 오면서 이것들이 다 날아갔어요. 네, 그 다음에 사용성 테스트를 했었고요. 네. 그리고 또 재밌었던 프로젝트 하나만 좀 더 보여드리면은 이 프로젝트도 재밌었어. 요거는 네, 요거는 결과물도 괜찮았는데 제일 인상적이었던 부분이 처음에 프로젝트를 시작할 때
뭔가 채용 플랫폼이 뭔가 그러니까 취업을 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의 니즈를 잘 충족시켜주지 못한다 라는 생각에서 취준생의 관점에서 처음에 시작했던 프로젝트였어요. 그래서 처음에 이제 막 프로젝트 시작하기 전에는 오만 가지 막 이상한 생각들을 많이 해요. 아, 이거 채용자들이 떨어졌다고 하더라도 왜 떨어졌는지 피드백을 줄 수 있으면 뭐 취준생이 좋지 않을까 뭐 이런 것들을 생각하며 시작을 했어요. 근데 좀 하시면서 네, 그래서 취업이 어렵다고 느끼기도 했고요. 뭐 그러면서 진행을 하면서 해보니까 네, 채용 담당자랑 그 다음에 구직자랑 구인자 요 두 사람 간에 그 니즈에 대한 간극이 되게 큰 거죠. 그래서 지금까지 채용 플랫폼들은 그 뭐랄까 취준생보다도 구인하는 그런 회사의 관점에 더 초점이 맞춰져 있고요. 첫 번째로는. 근데 문제를 더 들여다보니까는 네, 뭔가 지금에 있었던 이 채용 플랫폼이 갖고 있는 문제점들도 굳이 구직자랑 구인자 모두 다 그 니즈에 만족시켜주지 못한다 라는 것을 발견을 하고 새로운 방식으로 좀 이야기를 풀었던 것 같습니다. 요거를 보면서 좀 이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참 인상적이었던 부분이 어느 시점이 되니까 이해를 하더라고요. 그러니까 우리가 취준생의 입장에서는 뭔가 채용 플랫폼이 뭔가 모두가 원하는 것들, 모두가 생각하기에 가장 가장 뭐랄까 뭐 이상적인 접근 방법을 생각을 하지만은 실제로 채용하는 입장에서는 마지막 보루예요. 채용하고 싶은 사람을 찾지 못했어요. 정말 마지막으로 꺼내는 게 채용 플랫폼이에요. 채용 플랫폼에서 등록하고서는 이제 채용을 진행하는 거는 가장 마지막에 하는 경우입니다. 그래서 그런 내용이었었고요. 네. 지원자는 입사 후에 알 수 있는 정보를 입사 전에 알고 싶어한다. 이런 것들을 알게 되었대요. 그리고 현재 채용 플랫폼에 대한 문제. 처음에 시작을 할 때 처음에 좋은 점만 어필해요. 지원자는 내가 들어가고 싶은 거니까 나에게 굳이 채용이 되는 데 있어서 마이너스 되는 이야기를 안 하잖아요. 그래서 회사도 완벽하지 않은데 그 다음에 일단 채용 결정해요. 그 다음에 이제 문제가 발생하고 결국엔 퇴사하고 그럼 둘 다 손해예요. 시간 낭비했으니까. 그런 것들에 대한 이야기. 네. 그래서 좀 다른 방향으로 접근을 해서 결과물을 만들었던 이런 케이스입니다. 인터뷰를 정말 많이 했었어요. 이 프로젝트는 채용자에 대한 인터뷰를 많이 했었는데 채용 경험이 있는 분들에 대한 인터뷰를 많이 했었는데 뭐 가장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거는 그 당시에는 그 일기 같은 경우에는 과정이 더 많았거든요. 그래서 강사님들도 더 많이 있어갖고 강사님들 중에서 채용 경험이 있으신 분들에게 뭐 인터뷰를 하기도 했었고요. 그 다음에 제가 따로 저 아는 분 중에 한 분이 저 스펙터라는 회사에 CBO로 계신 분이 있어요. 저 아는 분 중에서 이제 그분에게 요청을 해갖고서는 또 그 스펙터라는 회사도 채용 관련된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. 네, 스펙터. 이 회사인데 채용 관련된 서비스를 하고 있어서 이분께도 좀 여쭤보고서는 인터뷰를 하고서는 그런 식으로 결과물을 만들었습니다. 그래서 사실은 그러니까 경력자의 입장에서는 이게 뭐 그렇게 참신한가 싶긴 하지만은 취업해본 사람이 없는 사람 입장에서 다 내 생각은 자꾸 취업해본 적 없는 경력이 없는 취준생의 입장에서는 자꾸 이야기를 풀려고 해요. 채용을 해본 적이 없는 사람 입장에서. 근데 내가 경험하지 않았던 채용자의 입장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더 가까이 가고 그들의 시각에서 문제가 뭐일지에 대해서 이해하는 과정이 사실 사용자 리서치죠. 근데 완벽하진 않아요. 완벽하진 않은데 그거라도 하는 거예요. 내가 그 사람에 대해서 이해를 하려고. 네. 그러려면은 인터뷰가 한 번에 끝나면 안 되죠. 내가 어느 날 누군가 딱 무슨 한마디 딱 들었어. 갑자기 내 생각이 확 바뀌나? 하면은 거기까지는 아니에요. 항상. 네. 그래서 인터뷰랑
서베이만으로는 부족하니까 막 코홀트 리서치도 있는 거고요. 에스노그래피라는 거, 뭐 아니면 코크리에이션, 파티시페토리 디자인, 뭐 5만 가지 개념들이 생기는 거죠. 어떻게 하면은 내가 모르는 세상에 내가 모르는 진짜 고객들이 원하는 것들을 내가 어떻게 만들어주지? 라는 것들에 대한 다양한 방법론들이 거기 생기는 거죠. 네. 여기까지 할까요? 네. 뭐 앞으로도 이야기할 시간이 자주 있으니까 너무 오늘 한 번에 너무 많은 것을 꼭 이해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. 네. 쉬는 시간을 조금 일찍 갔고요. 네. 그리고 우리가 5시에 네. 5시에 다시 보도록 하죠. 네, 어제 마지막 1시간 남았으니까 네, 보도록 하죠. 뭐 자유롭게 시간 가지시고요. 쉬는 시간 가지시고 카메라 끄셔도 되고요. 그 다음에 이제 남은 1시간은 뭐 좀 가능하시면은 지금 아니면은 또 포트폴리오 이력서 뭐 아니면은 프로젝트들 이런 거 할 시간이 앞으로 점점점 없어지실 거예요. 언제까지 이 과정 끝날 때까지. 그렇기 때문에 오늘 혹시라도 조금 여유로울 때 그 이력서라든지 뭐 포트폴리오라든지 이런 부분들 조금 개선해 보실 수 있으면 좋을 것 같고요. 남은 시간 동안에 개선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한번 만들어 놓으신 거 있으시면 보시고 없으시면 파일이라도 만들어 놓으시고 뭐라도 써 넣으세요. 그 다음에 그렇게 해갖고선 시작을 하고 안 하고에 따라 갖고서는 그 다음에 그것에 다시 들어갔을 때에 대한 태도가 달라지기는 해요. 최소한 조금이라도 한번 남은 1시간 동안 해보시고요. 네, 그러다가 불시에 또 이제 시간 여유가 날 때 아니면은 뭐 1대1로 이제 커피챗을 가질 때 갖고 있는 이력서, 포트폴리오 보여주세요. 뭐 준비된 만큼 보여주세요. 갑자기 이럴 수도 있으니까요. 네, 그거 생각하셔서 보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네, 그리고 5시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.